구식전차와 현대전차의 환장할 조합 M60-2000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구식전차의 현대전차의 포탑을 얹은 괴상한 무기 M60-2000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식전차부터 살펴봐야겠죠. 미국은 1957년 처음 개발을 시작해 1959년부터 M60 패튼 전차를 실전 배치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M60은 이후 반세기 넘게 세계 각국에서 주력 전차로 활약합니다. 우리나라도 M48 패튼 전차를 오래도록 굴린 걸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 M60은 이런 M48의 뒤를 잇는 전차로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주력 전차로 활약한 M26 퍼싱 전차의 뒤를 잇는 녀석이기도 했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M60은 냉전기를 대표한 지상전력의 대표가 되었는데요. 게다가 M60은 사실상 미국이 도입한 본격적인 주력 전차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컸습니다. 의의가 큰 만큼 이후 미국 외에도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브라질, 이집트, 포르투갈, 사우디, 스페인, 대만, 태국, 보스니아, 오스트리아 그냥 전 세계가 썼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M60은 그만큼 누빈 전장도 다양한데요. 4차 중동전쟁, 그라나다 침공, 레바논 전쟁, 예멘 내전, 서사하라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걸프전 등 실전 경험도 풍부한 백전노장입니다. 하지만 노병은 죽지 않고 단지 사라진다고 했나요? 미 정부는 1990년대 초에 냉전이 종식되자 군비 재설계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그동안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던 M60 대부분을 퇴역시킨 후 육군이 대량으로 도입해서 운용하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대신 배치하는데요. 미 국방부는 오로지 소량의 M60만을 육군 교육 교리사령부에 유럽 전투훈련을 목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예비물자로 돌려버립니다. 게다가 1400대에 달하는 M60은 유럽 재래식 전력 협정에 따라 주로 나토 가맹국에 공여되었고 일부는 중동 지역으로 판매되었는데요. 미군은 그나마 M60의 일부를 주 방위군에서 굴렸지만 1994년에 들어서 정식으로 잉여물자로 지정하더니 M1A1 전차로 대체해버립니다. 퇴역한 M60 상당수는 이후 훈련용으로 개조되어 사용되었으며 일부 차량은 아직 현역으로 운용 중인 소량의 M60을 위한 예비 부품으로 활용되었죠. 이렇게 M60은 사라지는 듯 했지만 여기서 제네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이 등장합니다. 제네럴 다이나믹스, 줄여서 GD는 백전노장인 M60을 개조하여 21세기에 맞는 신형 전차로 만들 수 있을 거라 본 거였죠. 하지만 이미 현대 전차를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군이 이 차량을 도입할 리는 없었습니다. GD의 타겟은 다름 아닌 고가의 주력 전차를 도입하기 힘든 해외 개발도상국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튀르키예와 이집트가 GD의 타겟이었죠. 마침 튀르키예군은 당시 운용 중이던 M60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었으며 이집트군 또한 M60의 업그레이드를 고려 중이었는데요. 튀르키예와 이집트를 제외하고도 퇴역 시기가 임박한 M60을 운용하는 국가도 많았습니다. 이렇듯 GD는 이 백전노장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본 거였는데요. 이런 GD는 1999년 말 미 육군에 달려가 퇴역한 M60 한 대를 받아내 차량 개발에 돌입합니다. 이 사업은 정식으로 시제 차량 개발 계획이나 의뢰 없이 시작된 거라 순전히 GD의 사비를 털어서 해야 했는데요. 거기에 전차의 겉모습을 빼고 전부 다 뜯어고치는 게 목표라 M60이란 이름을 버리고 120S라고 이름 짓습니다. 120 뒤에 붙은 알파벳 S는 GD가 사업에 중점을 둔 속도와 생존성의 머리글자에서 따왔는데요. GD는 120S 프로젝트의 기본 틀은 M60으로 잡았지만 현대전차인 M1의 기술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전차를 만들고자 했죠. 그래서 GD는 어떻게 할까 고민한 끝에 그럼 차체는 M60, 포탑은 M1으로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무식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M48 차체에 K1 전차 포탑을 달자는 멍멍이 소리죠. 이렇게 하면 무느님은 강한데 심정병을 앓는 하이브리드 멍멍이 곧 잡종전차가 탄생하는 건데요. 아무튼 차량 명칭을 M60-2000으로 정한 GD는 당장 M60을 가장 많이 운용한 나토 가맹국과 중동국가 위주로 수출 가능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GD도 막상 해보니 쫄리는 거였죠. 다행히도 상당수의 국가가 M60-2000에 관심을 보이자 신난 GD는 이 하이브리드의 생산 설계에 들어가는데요. 이를 토대로 실제 운용이 가능한 시제 차량 개발을 시작했고 2001년 8월에 시제 차량 1호가 출고됩니다. 그럼 이런 잡종전차가 얼마나 좋은지 재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60-2000의 전장은 9.5m에 전고는 2.8m, 전폭은 3.7m이며 중량은 56톤에 승무원은 4명이고 주무장은 120mm 활강포에 부무장은 M240 경기관총 2정, M2 중기관총 1정이며 항속거리는 443km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M60-2000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M60-2000
M60-2000은 저가로 M1 전차의 기술을 결합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된 전차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군으로부터 M1을 받아온 GD는 M1 포탑의 링을 M60 차체와 결합해 따로 개조하지 않고도 잡종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거기에 M60-2000은 M60과 M1을 단순히 합체시킨 걸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포탑의 탄약 적재 공간에는 장갑판을 설치해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을 높였지만 그렇다고 포탑의 장갑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포탑에는 적외선 레이더가 장착된 덕분에 밤낮 가리지 않고 쏠 수 있었으며 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약 4km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차체 장갑은 전통적으로 쓰여온 강철이라 현대전에서 쓰이는 날탄을 막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이건 딱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M60-2000이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장갑을 추가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차체는 포탑이 전보다 무거워진 만큼 M1의 토션바를 가져와 설치했으며 양산 차량에는 장갑이 추가될 것까지 계산해 넣었죠. 거기에 심장병을 앓지 않도록 파워팩도 개선했고 양산에 들어가면 현대전차의 파워팩을 집어넣어 항속거리를 480km까지 늘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보기륜과 궤도 역시 M1에 쓰인 걸 채택하고자 했는데요. 이렇게 특징을 쭉 살펴봤으니 M60-2000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M60-2000의 시제 차량은 2001년 10월 튀르키예에서 열린 아이데프 전시회에 출품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지는데요. GD는 2001년 8월 M60-2000의 제안서를 튀르키예 국방부에 제출했으나 이 사업은 이스라엘이 M60을 바탕으로 개발한 사브라2 전차가 수주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선수를 빼앗긴 GD는 화가 났지만 곧바로 이집트 육군에도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집트 정부로부터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받는데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 정부가 M1 전차를 도입하기를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종 대신 순종을 원했다는 건데요. 거기에 더해 이집트 국방부 장관이 미 정부에 집요하게 로비하면서 M1 도입을 추진했고 결국 미 정부는 이집트의 손을 들어주고 맙니다. M1의 수출이 성사되자 이집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던 해외 군사원조 차관의 1987년 수령액인 13억 달러를 대부분 투입해버리는데요. 덕분에 현지 생산 합의까지 이루어지면서 나일 삼각지에 M1 약 1000에서 15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까지 세워집니다. 따라서 M60-2000을 도입할 이유가 없어진 이집트는 GD의 최종 구매 거부를 통보했죠. 불행 중 다행으로 M60-2000은 시제 차량 한 대만 제작되었으며 GD는 2009년까지도 120S라는 이름으로 계속 수출 가능성을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이런 GD의 노력에도 고객을 찾는 데 실패했고 그나마 있던 단 한 대의 시제 차량조차 미 육군에서 반환을 요구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M60-2000을 다시 분해한 후 차체와 포탑을 각각 따로 미 육군에 반납하면서 M60-2000은 완벽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60-2000은 성능은 그렇게까지 안 달렸어도 경쟁 상대에 비해 메리트가 적었던 탓인지 수출에 실패해서 양산조차 못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시제 차량조차 남지 않은 실패한 사업으로 남게 된 거였죠. 그렇다면 M60-2000을 꺾은 사브라는 어떨까요? 튀르키예군이 도입한 사브라는 쿠르드족 진압작전에 참여했지만 레오파르트2와 함께 다수가 격파당했죠. 또한 IS 진압작전에서도 사브라가 투입되었지만 대전차 미사일에 가장 두꺼운 전면장갑까지 관통되는 등 수모를 겪고 미사일 경보장치를 달았다고 합니다. M60-2000 대신 M1을 도입한 이집트군의 선택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실전이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차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괴상한 녀석인 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게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나마 비슷한 발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K-21 보병전투차의 주포를 105mm로 바꾸는 경전차 모델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일선에 투입되면 남아도는 105mm 포탄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전차도 제한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미군도 M10 부커라는 신형 경전차를 채택한 만큼 앞으로의 전차가 어떻게 될지 지식 스토리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식전차의 현대전차의 포탑을 얹은 괴상한 무기 M60-200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